자, 계속해서 교재 41페이지 업무 기능을 VLAN으로 그룹화 부분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VLAN을 우리가 설계할 때는 우리 기능적인 측면,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측면을 우리가 이미 1학기 때 수업할 때 말씀을 드렸죠. 뭐 지리적인 측면 또는 뭐 기능적인 측면. 그래서 우리가 VLAN은 기능적인 측면, 우리 학교 같으면 뭐라고 했죠? 과별로. 또는 우리가 기업 같으면은 부서별로 우리가 VLAN을 그룹화, VLAN을 나눈 것이 좋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교재를 보면은 계층적 네트워크 어드레싱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이라키컬한 어드레싱. 우리가 IP를 수업할 때, IP는 우리가 계층적인 설계가 되어져 있죠. 우리 왼쪽 부분은 네트워크 주소부, 오른쪽은 호스트 주소부 부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IP를 이렇게 우리가 여러 층으로 나눠서 1학기 때 수업을 했죠. 서브네팅을 하게 되면 IP를 갖다가 기본 2계층에서 몇 계층? 3계층, 그죠? 또는 4계층으로 우리가 또 네트워크를 IP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요 교재 3장에 가서 좀 자세하게 수업을 또 한번 할 거예요. 우리가 어드레싱 설계 부분에서 우리 VLSM이라는 뒷부분에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런 어떤 설계적인 부분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IP를 계층적인 어떤 어드레싱 설계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교재 한번 보십시오. 4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요. 관리와 트러블 슈팅이 용이하다. 즉 관리가 쉽고요. 문제의 어떤 해결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이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하고요. 에러도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맨 밑에 세 번째 점,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 수를 줄일 수가 있다. 저 라우트에 우리가 이미 수업을 통해서 라우팅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라우팅이란 게 바로 경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라우트가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는데 그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 어떤 방법이 정적 방법과 동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적이든 동적이든 라우팅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이 테이블이라는 게 너무 커지면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죠. 테이블이 크다는 것은 결국은 그 장비에 메모리를 많이 점유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 내용이 많다는 것은 만약에 라우터를 보태면은 목적지 패킷을 어느 인터페이스로, 출구 인터페이스가 어디 쪽으로 내보낼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라우팅 테이블을 다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비교해야 될 어떤 조건이 많기 때문에 경로 결정하는 부분에 속도가 좀 느려지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또 테이블이 많다는 것은 동적 라우팅, 우리 저번에 RIP, 립이란 라우팅 프로토콜로 라우팅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라우터가 막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라우팅 테이블이 크다는 것은 동적 라우팅인 경우는 라우터와 라우터들끼리 주고받을 정보가 많다는 얘기죠. 패킷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 또한 우리가 장비와 장비 연결되어 있는 어떤 링크의 대역폭을 또 소모시키고 또 CPU에 많은 어떤 부하를 또 유발시키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 가면 좀 더 이 부분 설명이 되겠습니다. 3장 요약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층적인 어드레싱 설계라 하면 가장 큰 이점이 뭐냐? 바로 라우팅 테이블 수를 줄일 수가 있다. 라우팅 테이블 수를 줄이면은 금방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하단에 그죠? 또 다시로 4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점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3장에 가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VLSM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그때 가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해할 것은 뭐냐? 스위치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VLAN 기술을 도입할 때는 VLAN을 디자인할 때는 업무적인, 기능적인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설계를 갖다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IP를 또 우리가 설계할 때는 계층적인 어드레싱을 좀 우리가 설계하게 되면은 많은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만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교재 42페이지 한번 볼까요? 42페이지. 자, 이게 우리 학교 캠퍼스를 볼 수도 있겠죠. 이게 하나의 건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물, 우리 협동관, 미래관, 또 우리 본관인가요? 컴퓨터 정보관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건물을 보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요 그림에서 한번 보는 부분이 뭔가 하면은
우리 42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첫 번째 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건물의 디스트리뷰션과 억세스 스위치 블럭. 우리 1학기 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어떤 그런 모델링이 3계층 모델링을 사용을 합니다. 3계층 모델링.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메뉴에 지금 코어라는 단어가 지금 잠깐 보이죠? 코어. 그래서 여기 지금 코어 장비입니다. 코어 장비. 코어 장비. 우리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는 3계층. 자, 예를 들어서 맨 밑에 요 계층입니다. 요거 스위치. PC가 직접 연결되는 요 계층 우리는 뭐라고 했죠? 예전에 기억납니까 혹시? 억세스 계층이라 합니다. 억세스 계층.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억세스 계층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위에 요 계층 스위치를 뭐라 하냐? 이걸 갖다 우리가 디스트리뷰션. 우리말로 분배 계층. 우리 교재 보시면 그죠? 우리말로 디스트리뷰션과 나오고 억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이게 바로 억세스 계층이고요. 여기 무슨 계층? 디스트리뷰션 계층. 여기 무슨 계층? 코어 계층.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네트워크 설계할 때 이렇게 3계층 모델링을 라우터 네트워크이든 스위치 네트워크이든 이렇게 3계층 모델링으로 설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우리 지금 협동관 건물이라고 본다면 우리 건물 층층마다 많은 PC가 있잖아요. 그럼 그 PC가 직접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 뭐 해킹실이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강의실마다 요 스위치가 존재할 겁니다. 그 스위치가 바로 무슨 계층? 억세스 계층이고요. 억세스 계층. 그럼 우리 지금 보안과에 5층, 4층을 우리 과가 쓰고 있지만 또 3층, 2층은 다른 과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많은 PC가 있겠죠. 거기도 또 스위치가 있을 것이고 그것 또한 억세스 계층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협동관은 건물 어디에 보통 1층에 보게 되면 이런 분배 계층이 존재할 거예요. 그러면 5층, 4층, 3층, 2층 또는 1층에서 억세스 계층에 연결된 PC가 보내는 패킷들을 전부 다 우리 협동관의 어떤 분배 계층 스위치 이렇게 모여집니다. 네. 미리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럼 이 분배 계층에 있는 이 스위치는 결국은 또 모든 협동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패킷을 어디로 보낼까요? 바로 코어 계층. 우리 학교 어떤 본관 전산실이 있겠죠. 여기 스위치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뭘 이해하면 좋으냐?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부분은 3계층 모델링. 그래서 맨 밑단의 스위치, 즉 PC가 직접 연결되는 우리가 계층을 억세스 계층, 그 다음에 억세스 계층의 스위치가 스위치의 트래픽이 한 곳으로 모이는 무슨 계층? 디스트리뷰션, 분배 계층. 각 건물마다 분배 계층의 패킷이 한 곳에 모이는 게 바로 코어 계층. 우리 학교 같으면 이제 전산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코어 계층. 이렇게 3계층으로 우리가 설계가 되어지는구나를 이해하면은 또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부분에서 훨씬 또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점을 잠깐 보겠습니다. 건물의 디스트리뷰션과 억세스 스위치 블럭의 EN의 연속적인 네트워크 번호 블락이 할당될 수 있도록 IP 어드레싱 체계를 설계한다. 이런 이야기죠. 협동관에 많은 PC가 있는데 이 협동관의 IP를 할당하는 어떤 정책이 아까 좀 전에 뭐 계층적인 IP 어드레싱을 우리가 할당하면 좋은데 그 계층적이란 부분 이야기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IP를 할당할 때 네트워크 대역을 자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죠? 4, 8, 16, 32 즉 IP 어떤 네트워크 대역을 2의 누승 단위로 2의 n승이라고 했죠. 2의 누승 단위로 할당을 갖다가 하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의 누승 단위로 여기 보게 되면 지금 1.0, 2.0, 3.0, 4.0 4개가 지금 대역이 그죠? 할당된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예, 2의 n승.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2의 누승 어떤 블락으로 할당하게 되면은 분배 계층에서 코어 계층으로 우리가 나중에 라우팅을 광고할 때 이 코어 계층의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얘기 나왔죠. 계층적인 어드레싱을 설계하게 되면 라우트의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우리가 줄일 수가 있더라. 그러면 또 많은 이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빌딩에 IP 지역을 할당할 때는 이의 누승 개수로 할당을 하자. 2개, 4개, 8개, 16개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점 보십시오. 건물의 디스트리뷰션 계층에서 억세스 계층 장비로 네트워크 번호를 연속적으로 할당하자.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보세요. 이 건물에는 10.1.1.0, 10.1. 여기 그죠? 2.0, 3.0, 4.0 이렇게 연속적으로 IP 할당이 되어 있죠.
여기 두 번째 건물은 또 10.2점 대역으로 1.0, 2.0, 3.0, 4.0. 여기도 연속적으로 4개의 블락이 그죠?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P 대역을 연속적으로 할당해야만 또 아까 설명한 것 같이 분배 계층에서 코어 계층으로 우리가 경로를 광고할 때 하나의 경로로 추려서 광고함으로써 코어에 있는 라우터 또는 스위치의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좀 보십시오. 교재 42페이지에 하나의 IP 서브넷이 하나의 VLAN에 대응하도록 만든다. 자, 이건 앞좀 전에 약간 얘기했지 않습니까? VLAN은 하나의 뭐라고 했죠? VLAN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나누면서 하나의 뭐라고요? 바로 서브넷이다. VLAN마다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 IP 대역을 이렇게 할당을 그죠? 서로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각 VLAN은 개별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다. 그죠? 결국 우리가 VLAN은 하나의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이고 그것은 하나의 또 뭐다? 서브넷이다. 네트워크 대역이 다르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모든 네트워크 번호의 동일한 이진값으로서 서브네팅에서 VLSM을 방지하자. 자, 이건 여러분 VLSM 이야기는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가서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하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IP를 VLSM이 아니면 이 그림에서 말하는 부분은 교재에서는 어떤 IP 우리가 어드레싱 정책을 쓰기를 바라냐면 거기다 참고를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 나오겠습니다만 FLSM입니다. FLSM. 제가 서브네팅 수업을 할 때 잠깐 이 부분을 우리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어드레싱 우리가 설계할 때는 클래스풀 어드레싱과 그 다음에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설명하겠습니다만 FLSM은 우리가 클래스풀 어드레싱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금방 교재에 나왔는 VLSM이라는 Variable Length Subnet Mask라는 어드레싱 기법은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부분은 뭐냐? 현재 지금 이 어떤 네트워크의 IP를 할당하는 정책을 VLSM을 쓰지 말고 FLSM을 갖다가 써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이해할 것은 뭐냐면요. FLSM이라는 것은 클래스풀 어드레싱인데, 자, FLSM을 설계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IP가 결론적인 이야기만 제가 잠깐 하고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어떤 IP? 바로 사설 IP. 여러분 사설 IP가 뭐였습니까? 돈 주고 사는 IP가 아니고 임의로 할당하는 IP죠. 사설 IP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설계할 때는 FLSM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IP가 무슨 IP? 공인 IP라면은 어떤 어드레싱 기법으로 설계를 해야 되느냐? 바로 VLSM이라는 우리가 어드레싱 방법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자, 공인 IP입니다. 공인 IP. 이 차이점은 뭐 지금 말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FLSM이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서브넷 마스크 길이가 동일하다. 픽시드.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 보십시오. 전부 다 FLSM 얼마? 24. 예. 즉 프리픽스가 24라는 얘기죠. 요거 우리가 라우터와 라우터 여기 결국 이게 L3 스위치인데요. L3 스위치도 서로 연결할 때는 라우터와 똑같은 어떤 3계층 인터페이스로 설계합니다. 우리 라우터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라고 본다면 여기 IP가 두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두 개만. 네, 여기하고. 그럼 우리가 IP를 두 개만 쓰는 우리가 서브넷 마스크 기억합니까? 슬래시 얼마? 30이죠. 30. 예. 그럼 우리가 결국은 우리 지금 분배 계층과 코어 계층 라우터를 연결할 때는 프리픽스 30을 쓰게 되면 밑에 있는 여기에 랜 대역은 즉 우리 사역 보안과 같은 경우는 서브넷 마스크를 프리픽스 24를 쓰고 여기 또 웬 구간에는 30을 쓰고 그러면 서브넷 마스크가 몇 개 있죠? 24가 있고 30이 있고 두 개 이상이 존재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어드레싱 기법을 우리는 VLSM 서브넷 마스크 길이가 베리어블 다양하다 이런 이야기를 1학기 때 우리가 좀 서브네팅 수업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구간의 웬 구간을 전부 다 IP를 두 개를 갖다가 우리가 쓰게끔 하기 위해서 서브네팅을 이렇게 24비트로 서브네팅 한 걸 또 우리가 두 개 IP를 쓸 수 있는 거죠. 즉 총 4개 IP로 나누는 이 서브네팅을 또 해야 돼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설 IP를 쓰게 되면 IP 자체가 사실은 이거는 돈 주고 산 IP가 아니니까 낭비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웬 구간, 소위 이 라우터와 라우터 연결된 이 구간에도 프리픽스를 뭘 쓰자? 24를 쓰자는 얘기죠.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그 패킷 트레이스 토폴로지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랜 구간도 얼마? 24. 여기도 24. 전체 모든 네트워크의 그 서브넷 마스크가 하나의, 그죠? 길이, 랭스로 픽스 고정되어져 있다. 이런 걸 우리가 FLSM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서브네팅을 한 번만 하면 되겠죠. 응? 즉 서브넷 마스크를 25, 25, 25, 0을 쓰는 프리픽스 24 서브네팅을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부분이 훨씬 좀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부분 자체가 VLSM을 쓰지 말자. 결국은 FLSM을 쓰자라는 이야기란 걸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공인 IP라면 어떻게 돼요? 공인 IP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IP니까 이 웬 구간에 IP가 두 개만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마스크를 입사를 쓰게 되면 IP가 몇 개가 256개가 할당되지 않습니까? 그럼 낭비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럴 때는 당연히 프리픽스를 뭘 써야 돼요? 30의 프리픽스를 써서 IP를 4개를 갖다 그죠? 가지는 마스크를 써서 2개 할당하고 2개는 또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예약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IP의 낭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IP가 사설 IP를 갖다가 쓰는 네트워크라면 FLSM이라는 어드레싱 기법을 쓰고 IP가 만약에 공인 IP라면 VLSM이라는 어드레싱 기법을 써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교재 보면은 IP가 무슨 대기죠? 10점 대기죠. 10은 무슨 IP입니까? A 클래스의 사설 IP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혼돈 없기를 바라고 결론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제가 늘 이야기했습니다만 네트워크는 뭐가 중요하다? 설계가 중요합니다. 설계가. 그래서 설계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설계란 자체가 장비와 장비를 연결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했죠? 바로 어떤 우리가 IP 대역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IP를 설계하는 어떤 정책이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그림 보시게 되면 보세요.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자, IP 설계하면 우리가 이미 1학기 수업할 때 이거 썼던 토폴로지입니다만 랜 구간에도 프리픽스가 얼마죠? 24입니다. 그죠? 서울도 24죠. 172, 16이라는 IP는 사설 IP입니다. 웬 구간에도 보시면은 24죠. 그죠? 보이십니까? 전체가 서브넷 마스크가 전부 다 하나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드레스 기법을 뭐란다고 했죠? 그죠? FLSM이라고 한다. SM. 자, 기억해야 되고요. 만약에 웬 구간에 프리픽스를 슬래시 얼마 30이라는 만약에 마스크를 썼다는 가정을 한다면 이거는 뭐라고 했죠? VLSM이라는 어드레싱 기법입니다. 서브넷 마스크가 2개 이상 존재하죠. 같은 IP 대역을 쓰면서 1716이라는 빅 클래스로 다 지금 이제 하나의 네트워크 대역을 쓰면서 서브넷 마스크 24, 이는 얼마? 30. 2개 이상 존재한다. 서브넷 마스크 L, 랭스, 길이가 V, variable, 다양하다. 이걸 우리가 VSM 기법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서브넷 마스크가 전부 다 하나로 24가 통일되어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 길이가 뭐 되어 있다? 픽스되어 있다. 이걸 FLS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한 토폴로지 IP도 무슨 IP입니까? 1716이라는 바로 빅 클래스의 사설 IP 대역이죠. 돈 주고 사는 IP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쓰는 IP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굳이 이 웬 구간에도 IP가 두 개만 있으면 되지만 이 웬 구간의 IP를 두 개를 할당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30을 쓴다면 또 한 번 더 서브네팅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번거로움이 우리가 또 네트워크 IP를 관리하는 부분에 약간 또 혼돈이 올 수 있겠죠. 지식이 조금 IP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다면, 그래서 사설 IP를 쓰는 경우는 FLSM이라는 어드레싱 기법을 쓰는 것이 좋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42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VLSM을 방지한다. 결국은 FLSM이라는 기법으로 어드레싱 기법을 쓰게 되면 이렇게 하면 새로운 장비와 세그먼트를 트러블 슈팅하거나 설정할 때 에러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네트워크를 쪼개고 이런 어떤 작업이 필요 없죠. 마스크를 한 번만 우리가 서브네팅하는, 그죠? 결국은 우리가 사설 IP를 쓰면 서울의 마스크를 슬래시 24 C클래스 마스크로 한번 서브네팅해서 모든 네트워크 대역 랜이든 웬이든 전부 다 24를 쓰게 되면
어드레싱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그죠? 혼란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이 VLAN 기술이 조금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하려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43페이지 해서 결론적인 부분은 이 그림을 여러분 보고 우리가 그 네트워크 설계하는 우리가 모델링, 3계층 모델링, 액세스 계층, 디스트리뷰션 계층, 코어 계층 개념도 이해하기 바라고요. 건물과 건물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계층은 바로 무슨 계층? 바로 디스트리뷰션, 분배 계층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분배 계층. 그래서 IP 할당할 때는 우리가 건물마다 이 누순 개수로 블락으로 할당을 해야지만이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할 수 있는 코어 계층의 라우트의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를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IP를 할당할 때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IP를 할당하는 그런 어드레싱 설계를 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43페이지 네트워크 설계 부분이 보입니다. 표 2-1 보게 되면 IT 부서, 인사 부서, 그죠? 우리가 많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지금 여기 한 3개를 설명하네요. 뭐 똑같이 보겠습니다. A 건물, B 건물, C 건물이네요. 그래서 A 건물에는 IT 부서하고 무슨 휴먼, 인사 부서가 존재하고 있고 B 건물에는 세일즈와 마케팅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C 건물에는 파이낸스와 어카운팅, 그죠? 재무와 회계 부서가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서마다 사용자 수가 나옵니다. 예, 뭐 IT 부서는 45명, 그 다음에 인사 부서는 10명. 이렇게 우리가 결국은 사용자 수는 PC 대수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런 어떤 부분을 먼저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되겠죠. 파악을.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 IP 대역과 VLAN을 설계하는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서가 6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VLAN이 몇 개? 6개의 VLAN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당연히 6개의 뭐가 필요하다? 서브넷, 네트워크 대역이 필요할 것이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하단에 보게 되면 A 건물에는 IP 대역을 뭐 10이라는 A 클래스 대역을 A 건물에는 10의 1.00이라는 슬래시 16이죠. P 클래스로 서브네팅을 해서 A 건물에는 10.1.00, B는 10.2.00, C 건물에는 10.3.00의 우리가 B 클래스 대역을 전부 다 할당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B 클래스는 이미 알고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되죠? 10.1, 10.2 두 번째 옥텟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가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두 옥텟이 뭐가 됩니까? 바로 호스트 주소부가 되겠다. 그죠? A 건물이 지금 10.1.0.0에 16이라는 B 클래스 대역 할당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A 건물에. 제가 지금 마우스가 A 건물이죠. A 건물. 첫 번째 건물이 그죠? 자, 그럼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뭐다?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죠?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호스트 주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2의 16승이니까 IP를 A 건물에 몇 개를 줄 수 있어요? 65,000여 대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만약에 공인 IP라면 불가능하죠. 공인 IP라면 필요한 만큼만 할당해야 되지만 10점이라는 IP는 사설 IP니까 임의로 할당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65,000대를 할당하는 이렇게 어드레싱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공인 IP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B 클래스는 B 건물에는 10.2점 대역, C 건물에는 10.3점 대역을 할당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44페이지. 다음 그림이 중요한 그림입니다. 표 2-2 보겠습니다. IT 부서, A 건물에 IT 부서, 인사 부서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IT 부서는 IP를 얼마? 10.1.1.0을 할당했네요. 24라는 프리픽스로.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몇 개? 250여 개의 IP를 가지도록 우리가 설계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픽스를 얼마? 24로 설계됐네요. 그 다음에 인사 부서는 10.1.2.0에 24로 지금 표 2-2 박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 부서마다 IP 대역 할당했으면 부서마다 이제 VLAN을 우리가 그죠? 만든다는 개념이죠. VLAN에서는 제가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VLAN은 번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VLAN은 번호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VLAN마다 하나의 IP 대역을 할당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VLAN 번호를 우리가 임의로 할당할 수가 있는데 가능하면 VLAN 번호는 우리가 뭐로 할당하면 좋으냐면 어드레스, 즉 IP 대역에서 유추할 수 있는 번호를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게 되면 보세요. IT부서는 VLAN 11번을 할당했네요. 인사부서는 VLAN 12번을 할당했습니다. 이 번호를 보면 여러분 뭐를 볼 수가 있나요? IT부서에 우리가 IP가 10.1.1.0 대역인데 바로 두 번째 요 옥텟의 숫자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옥텟 숫자를 갖다가 지금 따왔다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죠. 맞나요? 요거하고 뭐하고 요 숫자죠. 그죠? 요 두 개를 갖다 따서 IT부서는 VLAN 번호가 몇 번? 11번을 줬습니다. 인사부서는 10.1.2.0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부서는 10.1.2.0입니다. 2.0. 그래서 두 번째 옥텟에 1하고 세 번째 옥텟에 뭐하고 2하고 그죠? 요 두 개를 우리가 붙여서 우리가 인사부서는 VLAN 몇 번? 12번을 갖다 할당한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 밑에 한번 볼까요? 표 2-3 볼까요? 마케팅 부서. 자, 건물 B입니다. 건물 B는 IP가 10.2점 대역이 지금 현재 할당이 지금 됐습니다. 그죠? 10.2점 대역이 할당이 됐어요. 2점 대역이. 그러면 우리가 그 건물 B의 판매 부서, 세일즈 부서 같은 경우는 VLAN 번호를 21번 할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판매 부서의 IP 대역인 두 번째 옥텟 2하고 세 번째 1을 합쳐가 21번을 할당을 한 부분입니다. 보이죠? 마케팅 부서가 VLAN 몇 번? 22번 할당했네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마케팅 부서의 네트워크 수가 10.2.2.0이죠. 그래서 두 번째 옥텟 2와 세 번째 옥텟 2를 붙여서 우리가 22번 VLAN 번호를 할당했습니다. C 건물도 마찬가지죠. 파이낸스, 금융부서, 재무부서에는 31번 VLAN 번호를 할당했고요. 회계부서는 32번 할당했습니다. 바로 C 건물의 두 번째 옥텟의 요 10진수와 세 번째 옥텟 10진수를 따서 이렇게 그죠? VLAN 번호를 만들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VLAN 번호만 보더라도 뭐를 여기는 IP 대역이 몇 번? 이란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또 IP 대역만 보더라도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VLAN 번호가 요 부서는 몇 번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가 유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VLAN 번호는 IP 어드레스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면 VLAN 번호와 IP 대역을 그죠?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VLAN 번호를 보면 IP 대역을, IP를 보면은 VLAN 번호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관리하는데 또 훨씬 또 좀 수월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설계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같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부분 좀 넘어가고요. 46페이지를 보게 되면 46페이지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자, 뭐 음성 VLAN 이야기가 맨 밑에 나오는데요. 보이스 VLAN. 그래서 우리가 VLAN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스 VLAN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데이터 VLAN. 자, 보이스 VLAN과 또 하나는 데이터 VLAN이 있습니다. 우리 책 여기에 구분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만 데이터 VLAN. 자,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VLAN. 그래서 우리가 VLAN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구나라고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고요. 그럼 뭐 보이스 VLAN은 뭐냐? 우리 요 전화기가 보이나요? IP폰이라고 하죠. 여러분 집에도 왜 그 인터넷 폰을 쓰고 우리 핸드폰 같은 경우 사실 뭐 이렇게 아이폰으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냐? 음성도 이제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이 네트워크의 음성을 우리가 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IP폰을 나중에 보게 되면요. 스위치 하나의 포트에다가 전화기를 연결하고 전화기 뒤에 또 요 PC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 그림상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이점이 있겠죠. 스위치 하나의 포트에다가 이 전화기와 PC 두 개의 호스트를 같이 꼽아 쓰면은 스위치 포트를 좀 절약할 수 있겠죠.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 그러면 그 전화기가 보내는 부분은 음성이고, 그죠? 음성. 그 다음에 PC가 보내는 건 데이터죠. 그럼 이 음성과 데이터가 하나의 포트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거를 분리를 우리가 해줘야만이 또 관리가 또 좀 수월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VLAN을 이 전화기에서 보내는 어떤 그런 데이터 트래픽은 보이스 VLAN으로 지정을 하고 이 PC가 보내는 우리가 트래픽은 데이터 VLAN으로 우리가 지정을 갖다가 해주면 나중에 우리가 그 트래픽을 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이 수월하다는 게 뭘 말하냐면 이런 부분이죠. 이게 QS라는 부분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QS가 뭔지는 제가 아마 1학기 때 우리 그 3계층 헤드 설명할 때 잠깐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Quality of Service.
이 스위치에 지금 보세요. 음성이 들어오고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스위치가 먼저 얘가 보내는 데이터를 갖다 막 지금 전달하고 있죠. 내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전화기 음성이 들어와요. 그러면 만약에 음성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있고 데이터를 다 보내기 전까지 음성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성이란 건 실시간으로 전달돼야만 음성이 외국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데이터를 한참 보내고 있다가 음성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음성부터 데이터 보내는 걸 잠시 멈추고 음성을, 보이스를 먼저 내보내는, 그죠?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음성은 우리가 전문용어로 딜레이, 지연에 민감한 트래픽이죠. 이렇게 지연에 민감한 트래픽을 먼저 우리가 스위치로 내보내려면 이 스위치에서 뭐 해야 되죠? 지금 들어오는 우리가 트래픽이 음성인지 아니면 뭐 데이터인지를 분리를 해줘야만 관리가 수월하겠죠. 지금 들어오는 우리가 트래픽은 보이스 VLAN은 음성이구나. 그럼 이거는 먼저 데이터보다 먼저 내보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QS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기에서 우리가 스위치로 들어오는 어떤 그 트래픽은 보이스 VLAN으로 별도의 VLAN으로 분리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만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기회가 되면은 음성 VLAN을 갖다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그 포트에 스위치 포트 뭐 보이스 VLAN 해서 번호를 할당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명령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실습을 할 때 제가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VLAN이라는 기술이 우리가 스위치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스위치 즉 랜에는 이런 우리가 IP폰과 같은 전화기죠. 예, 전화기가 우리가 존재하다 보니까 음성과 데이터 두 가지 트래픽이 크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VLAN도 데이터 VLAN, PC가 보내는 우리가 데이터는 데이터 VLAN, 그 다음에 이 전화기가 보내는 음성은 보이스 VLAN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분리를 갖다가 하는구나.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VLAN 종류는 두 가지 정도 있다는 정도만 이해를 좀 하자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VLAN 운영 부분의 그림이, 자, 우리 교재 그림은 이 그림이 보이죠?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 트렁크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트렁크. 자, 트렁크. 요 개념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48페이지 그림, 요 그림보다는 제가 예전의 그림 요걸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라는 그림이 지금 보이고 있죠? 트렁크라는 기술이 VLAN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트렁크라는 개념을 모르게 되면 스위치의 포트의 낭비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효율적인 어떤 또 VLAN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또 가지게 되어지는데 이 VLAN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를 트렁크라는 기술이 어떤 기술인가를 갖다가 잠시 좀 쉬었다가 그죠? 3교시 수업에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먼저 교재 내용을 잠깐 살펴본다면 이 트렁크라는 어떤 그런 그 VLAN의 어떤 기술과 트렁크라는 기술,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은 VLAN 멤버십 우리가 설정 기술이 있습니다. VLAN 멤버십. 요 두 가지만 이해해버리면 하면은 우리가 VLAN이 어떻게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우리 PC를 어떻게 또 VLAN의 멤버로 할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VLAN 어떤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뭐 1교시 때 설명했습니다. VLAN 이야기가 상당히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제가 그죠? 좀 진도가 지금 많이 좀 늦게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2장 부분에서는 우리 그 스위치의 중요한 기술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스위치의 VLAN 기술하고 스패닝 트리 기술이 2장에 나오는 기술인데 이 기술이 요즘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적어도 요 두 가지 기술, 즉 2장의 기술은 반드시 여러분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저 뒷부분 사실 다 라우터의 어떤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우리 2장에 나오는 이 스위치 기술에 대한 VLAN과
스페인트리 기술이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은 진도를 좀 천천히 좀 디테일하게 좀 약간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3교시 수업에서 우리가 트렁크란 개념과 그 다음에 VLAN 멤버십 개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 스위치에서 어떻게 세팅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